퇴직 후엔 조용한 시골에서 책 읽으며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이렇게 그립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그림 같은 노후. 하지만 그 꿈을 실제로 실현한 사람들 중 끝까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70세 전직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노년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교수님은 대학에서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적 명성도 있었고 강의 평가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자. 그가 택한 곳은 충북의 한 산골 마을. 작은 텃밭이 딸린 20평 남짓한 집을 구했고 퇴직금으로 집을 손보고 아내와 함께 이주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새소리에 눈을 뜨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꿈꿔왔던 학자다운 노년이 시작된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가 몰랐던 또 다른 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고 강의 요청이나 세미나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골로 내려온 지 석 달이 지나자 그 연락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처음엔 모두들 바쁘겠지라며 웃어넘겼지만 반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교수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엔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조언을 구하는 후배도 많았지만 그 모든 관계는 직함과 역할 위에 세워진 관계였습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사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건 은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끝난 나 때문이더군요. 두 번째로 마주한 건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골에선 모든 게 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도가 얼어붙으면 직접 고쳐야 하고 마트는 차로 40분 거리. 아내가 허리를 다쳤을 때 병원 왕복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내가 늙었다는 걸 매일 실감해야 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주변에 비슷한 연령대가 많고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오히려 나이 듦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보냈고 1년이 지나자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말수가 줄었습니다. 시골엔 고요가 있지만 그 고요 속엔 나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더군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시골 생활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평화로워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아닐까? 시골에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마음을 지탱해 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외로움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시골 이주를 계획할 때 어디서 살까보다 먼저 누구와 살까를 고민해야 한다고요. 단순히 자연환경이 좋은 곳보다 사회적 연결이 가능한 곳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연결망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전 미리 그 지역과의 관계를 쌓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작은 텃밭을 빌려 관리해보는 식으로 지역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도시를 떠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시골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고립이 아닌 참여에서 온다. 일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일, 혹은 농사 경험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일도 좋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을 때 노년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다시 도시 근교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의 1년은 실패라기보다 자신을 다시 발견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곳에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만 사람을 잇는 게 얼마나 큰 공허인지도 배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고요보다 연결이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란 단순히 일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 맺는 연습입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그 연습을 멈추는 순간부터 마음은 늙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혼자의 평화보다 함께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여러분이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시골로 간 70세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오늘날 수많은 은퇴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은퇴 이후 삶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늘 꿈꿔왔다. 언젠가 조용한 시골에서 책을 읽으며 살고 싶다. 그러나 막상 그 꿈을 실현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평화보다 고요한 고립이었다. 이 사례는 우리 사회가 노년의 낭만으로 포장해온 시골 생활이 얼마나 다른 현실을 품고 있는지 보여준다. 은퇴 후 시골 이주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생각하면 시골의 저렴한 생활비와 여유로운 환경은 분명 장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의료 접근성의 한계, 심리적 고립이라는 문제들이 숨어 있다. 특히 도시에서 오랜 시간 전문직이나 공무원, 교수로 일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들의 삶은 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역할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자신이 얼마나 관계에 의존해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닫게 된다. 시골은 외부 자극이 적다. 도시에서는 한번 나서면 수많은 얼굴과 사건이 시야를 채우지만 시골의 하루는 대부분 반복된다. 이 단조로움은 처음엔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존재의 공허로 변한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의 남성들에게 이 고요는 위험하다. 은퇴 후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감정의 표현이나 관계 유지를 업무 외 일로 치부해왔고 그 결과 노년기의 관계망이 거의 사라진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무능력이라고 부른다. 일할 땐 능력 있었던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는 서툴렀던 것이다. 이 교수의 시골행은 바로 그 무능력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지식을 주는 역할로 살았다. 그러나 은퇴 후엔 그 역할을 잃었다. 시골에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존재의 필요가 사라진다는 건 인간에게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직함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던 시절이 지나면 스스로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과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인식은 도시의 소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결과일 뿐이다. 시골에서의 자급자족은 낭만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체력과 노동을 요구한다. 수도가 얼어붙으면 직접 고쳐야 하고 농기구나 장비를 다루는 법도 익혀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일수록 작은 일에도 신체적 부담이 커진다. 의료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에서는 병원 진료가 일상에 가깝지만 시골에서는 병원을 가는 일이 하나의 행사가 된다. 이런 불편함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관계는 더 멀어진다. 결국 은퇴 후 시골 생활의 핵심은 경제적 절약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이다. 아무리 물가가 싸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삶은 버티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에 시골 이주가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 미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단기 거주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이주는 실패 확률을 높인다. 둘째,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교수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면 마을 강사나 도서관 봉사자, 농사 멘토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소속이 있을 때 회복된다. 셋째, 부부간의 심리적 합의가 중요하다. 남편의 낭만과 아내의 현실은 다르다. 시골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는 건 대부분 배우자의 몫이기에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조율해야 한다. 이 교수는 시골에서의 실패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행복은 조용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된 곳에 있다. 도시든 시골이든 핵심은 관계다. 관계를 잃은 평화는 고립일 뿐이다. 그가 다시 도시 근교로 돌아와 지역 도서관 강연을 시작한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소속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혼자서는 의미를 만들 수 없다. 의미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회와 맺어온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소속,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공백은 외로움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은퇴 후의 진짜 과제는 재정이 아니라 관계다.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생명줄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은퇴하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진정한 자연은 숲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은퇴 후의 삶이란 혼자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칼럼을 통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골이든 도시든 외형이 아닌 연결을 선택하라. 그 연결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